어제 광주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정치인들의 발길도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는 광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기념식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도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씀 적절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기념식에 참석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문제 망언을 한 분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될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자 적임 인물로 골라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두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적절하고 또 무엇보다 자격이 법에 규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달라라고 청와대에서 요청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격에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수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 때문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광주 기념식에 참석하면 못합니까?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하죠. 참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5.18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인하고 있는지 제가 크게 답답한데요. 광주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조처를 취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조처를 취하게 될 거를 왜 이렇게 그리고 의총을 해서 정리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로 하여금 마치 또 반민주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라는 빌미를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얼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선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온갖 험한 말을 다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5.18 거기에 올 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먼저 그 선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5.18 그 진상조사회 이런 것도 위원 선정하는데 하필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군 개입 뭐 이걸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 거기다 막 임명을 한다든지 일단 국회에 지금 줄줄이 걸려있는 게 5.18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폭행들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걸어놓고 그다음에 또 망언 5.18 망언을 했던 의원들 처리도 안 하고 오케이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 망언한 의원들을 옹호하는 유튜버들을 국회에다 데려다 놓고 콘서트를 하는 건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거예요. 당은 그렇게 해놓고서 당 대표만 와가지고 난 여기 참석하겠다 굳이? 난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분란이랄까 아니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반란표랄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혹시라도 당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숙성이 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여당 안에서도 좀 더 강경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당론을 좌우해서 그 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거를 잘 유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 얘기만 하고 싶네요.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의원을 이제 이를테면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당사자였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때문에 당일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면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다 알면서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순례 의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세금만 축내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순례 의원. 그 사람을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기억하는 한 5.18은 민주화 항쟁이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그 5.18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가 결단을 내리느냐가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보수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인 황교안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첫째,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 자칫 이것도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까지만 했으면 그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방송을 타면서 심지어는 그 중도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땄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언으로 점수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의원님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판단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항의도 아니고 평화적인 항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광주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세례가 아니라 더 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유시민 씨랑 말싸움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빨리 정리합시다. 근데 지금 또 이분들 뭐라 그러냐면 또 지역감정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물 맞았죠? 물 맞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감정의 벽이 옛날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항의를 뭐로 치부했습니까? 지역감정 치부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계속 지역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낡은 대립구도로 만들거든요. 아주 옛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황교안 대표가 거기 갔을 때 옛날에 노태우가 당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연출하러 갔다라고 판단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병세례와 같은 그런 격렬한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가자,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도 자기가 운동권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97년 대선 때 DJ 당선 가능성 0%라면서 자기가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고려장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뭘 인지 와서 갑자기 무슨 그 광주 정신과 DJ 저거에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고. 자꾸 얼굴이 두 개로 보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좀. 아니 그 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왜 자꾸 아직도 자기가 운동권적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호감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 말은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책에 쓴 거 아니야. 황교안이 광주에 오면 성숙하게 대응합시다. 무언의 항의를 합시다. 비폭력으로 항의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게 대응합시다는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저는 그게 성숙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해몽까지 해줘. 이번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인가 이 여부에도 이목이 좀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구속 기소했던 그 사람들이 다
즐겨 부르던 그 노래인데 그들이 부르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존재,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느낌까지 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좀 너무 공과 사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저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뭐 국가 행사인 만큼 도리다 표현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거다. 근데 잘 모를 거다. 그 노래 자체를. 가사도 기억도 못할, 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립싱크 하듯. 입만 뻥긋뻥긋. 그 가사도 막 틀려가면서. 그게 더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더라도 좀, 그렇게라도 좀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성의 차원에서. 그렇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본인 그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 또 그게 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그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어떤 그 깔끔한 정리가 좀 공공의 필요해요. 생각을 정리해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무고한 시민, 양민이 학살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볼 때 정말 내가 경제 성장에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민주화도 성공하고 언론 자유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더라고요. 이 체제는 사실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체제잖아요. 바로 그런 체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5.1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진보만의 유산도 아니고 동시에 누구예요? 보수의 유산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이제 YS가 노태우, 전두환 처단하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의 척결하고. 이 공동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수 정당에서 지금쯤은 이제 한번 확실하게 좀 매듭 짓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가 그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당대표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